자,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당연히 딥러닝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사실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일부 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한 디시전 트리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를 함께 해결 또는 이에 대한 확장판인 앙상블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 제약을 해서 과적합을 막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인스턴트 베이스드 러닝 그리고 디멘전 리덕션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모두 이게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모두 했다기보다는 주요된 알고리즘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알고리즘만으로도 성능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실제 앞에 봤던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단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대신에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다소 새로운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알고리즘과 다르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론적인 분명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대신에 다소 컴퓨터적인 실습이라고 할까요? 컴퓨터적인 실습 기술들이 좀 더 현실성에 맞게 많이 반영된 알고리즘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봤던 알고리즘은 다소 확률, 통계, 수학적 기반으로 우리가 룰 기반으로 만들고 좀 더 자동화를 함으로써 업데이트를 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반화돼서 일종의 유니버셜 알고리즘처럼 굳이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다소 일반화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론들을 다 하나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컴퓨터의 발전, 데이터의 발전을 통해서 실제 좀 더 기존에 있는 데이터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방향을 많은 반복과 업데이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확보해서 모델링하는 그러한 방식에 해당되는 컴퓨터 스킬, 컴퓨터 도구가 대거 등장을 함으로써 실제 이론에 깔려 있는 성능을 한껏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붐이 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딥러닝을 배우는 것이 인공지능에서는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제는 딥러닝 알고리즘부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을 바로 보시면 굉장히 낯서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알고리즘과 형태도 다르고 접근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무언가 알듯 하면서도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능도 잘 나오고 약간 갸우뚱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 다소 낮고 컴퓨터적인 스킬과 도구가 많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들이 좀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무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갑자기 현대 와서 빅데이터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에 대거 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최신 기술이 뭔가요?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문제는 거기에 빨려 있는 많은 컴퓨터적인 스킬, 용어, 그리고 의미, 이걸 왜 하지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역사상 어떠한 흐름이 있었고 그 배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하나의 이론 또는 알고리즘처럼 유니버셜한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결국 컴퓨터적인 기술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배경에 깔려있는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그 안에 생성했던 사고방식, 배경,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내용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데 딥러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딥러닝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된 바탕에 깔려있는 배경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서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그 흐름들을 이해함으로써 딥러닝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를 좀 더 친화적으로 익숙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데 어색함이 없이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도대체 인공신경망이 언제, 왜,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하는 암흑기는 어떻게 헤쳐가려고 했었는지, 이런 흐름을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2010년도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챕터에서는, 다음 이론에서는 좀 더 어드밴스드한 최근까지의 주요 이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딥러닝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실제 그 기본, 초석이 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입니다. 실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 종류가 있고, 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하나의 유니버셜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딥러닝 알고리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단순히 인공지능의 발전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힘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실제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죠. 일단 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많은 모델링을 반복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회귀 분석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앙상블, 이러한 패턴들에 대해서 실제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반복의 분석을 자동화하는 건데 여기에 재료가 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될까요? 많은 모델링을 한다는 뜻은 그 안에 추정해야 될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굉장히 많이 추정해야 될 개수, 가중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데이터가 단순히 하나의 로우만 있다면 그 하나의 로우로 모든 파라미터, 가중치, 개수를 다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역사임에도 발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기계에게 학습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 인공지능이 가능할까를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아무리 해도 사실 인공지능이 성능이 높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결합이 됨으로써 실제 인공지능의 파워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인공지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로 가능한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더 어느 정도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알고리즘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기존 알고리즘을 대체할 만한 성능을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전달드리고 싶은 것이지, 사실 인공지능이 간혹 만능이다라는 환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고 최신 인공지능 있잖아. 그러면 그 두 개 결합시키면 다 해결되겠네.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나와?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니크하게 사실 이론적인 걸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알파고 제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는데, 바둑 천재라고 할 수도 있죠. 이세돌님하고 같이 해서 이겼죠, 얘가? 그쵸? 분명히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공지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얘는 여전히 바둑만 둘까요? 데이터가 없어서?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데이터도 있고 인공지능인데 왜 여전히 바둑만 두고 우리의 삶을 혁신하지 못하고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반려인데 무조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면 만능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듣거나 인공지능을 접근하시면 매우 실망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구입니다. 만병통치약 약이 아니에요.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칼이라는 것을 음식하는 요리사가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강도가 들면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건 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의 잘못이지. 마찬가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건 역시 도구입니다. 사람이 도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바둑을 푸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주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기존 대비 훨씬 정량적으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가지는 것이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환상을 박수를 치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분명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도 계세요. 빅데이터도 보시고 인공지능도 써보고 이런저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준이 영 아니에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할 때마다 배가 달라져요. 아니 도대체 인공지능이 좋다는데 막상 해보니까 성능이 좋지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과 같은, 바둑 시간은 아니지만 정해진 답이 있고 정해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해진 솔루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현실 문제, 자, 우리 인간이 해결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요?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점심 뭐 먹지? 나 그것도 고민하기 싫어. 누군가 추천하면 좋겠어. 사실 이것은 그 추천이 마치 인간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추천은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기계한테 토스한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운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자율주행 쓰잖아요. 자율주행. 가능할지 아닐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간이 자율주행을 넘어설 수 있나? 예를 들면은 사고율이
0인가요? 아니죠. 인간도 스스로 사교율을 0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못 푸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기계한테 해봐? 해놓고 너 왜 못하냐? 너 인공지능이라며? 허허허 못하네 멍청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도 애초에 못해요. 여기서 얘기하자는 건 무엇이냐면, 왜 여러분들이 이걸 쓰면서 공부하고 하는데 왜 한계점을 느끼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건 맞으나 여전히 인간을 넘어서는 분야는 매우 일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빅데이터, 인공지능한테 맡겨봤자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환상과 이 열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도 어느 정도 해결할 만한 구멍이 보이면 거기에 이런 도구를 넣어서 좀 더 정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인간도 애초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갈피가 안 잡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도 몰라. 내가 뭐 좋아하지? 내 전공이 뭐지? 내 적성이 뭐지? 모르잖아요. 나 어디 취업하지?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주길 바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 있나요? 별로 없어요. 배달도 다 맡기잖아요. 내가 가는 게 싫으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를 기계한테 맡긴다고 해서, 도구한테 맡긴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방안이 보이는데 그게 너무나 터프해 보여. 우리가 수작업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럴 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못하는 애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구로서 환상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환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인간은 어렵지만 내가 이것저것 한번 트라이 해볼게. 이런저런 비즈니스 문제 다 해결해볼게. 한번 도전해볼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한계점 당연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이것을 내가 너무 못하는 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상식 수준에서 인공지능의 효용, 인공지능 접근을 설명드리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절대로 만병통치약 또는 환상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한계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배우는 건 좋은데 이 시대적 흐름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이것을 기대하고 그러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 잠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 또는 상식으로 어지러워도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에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범주에 대한 배경을 잠시 길게 설명드렸는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줄여서 AI라고도 하고요. 모두 같은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란 뜻은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내부적인 원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지능을 구현하는 대상 자체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1956년에 처음 등장했고요. 아직도 우리는 미래 기술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죠. 흔히 인공지능 하면 알고리즘이다 또는 플랫폼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베이스 정의는 바로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을 알고리즘 방식, 컴퓨테이션 수학적인 기술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인간의 지능을 그 원리에 대해서 새롭게 무언가 발견된다면
그 이전에 발견되었던 진실은 사실은 더 이상 지능으로 간주되지 않겠죠? 단순히 일반적 사실로 인식될 겁니다. 이러한 과학적 프레임워크 기반에서는 AI 이펙트라고 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원리, 사실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러한 과학적 프레임워크를 진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결국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지능의 원리 또는 비결을 꾸준히 찾는 것 자체를 인공지능의 효과이자 우리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룰 기반으로 알고리즘 만들 때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지, 이런 패턴이 있지, 아마 다음에는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기본적으로 룰, 규칙성을 보입니다. 그러한 규칙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비즈니스든 투자든 전략이든 결국 규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죠. 사실 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힘든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사회, 우리의 세상이 변하지 않고 과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필요도 없죠. 규칙이 있는데 그게 정답인데 굳이 왜 개발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변하고, 왜 세상이 변합니까? 구성원들 중에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국가, 기업, 우리 자신 모두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찾는 것은 그닥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사실은 내가 아는 지식, 기술을 여러분들이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졸업 후나 몇 년 뒤에는 쓸모없을 것이다 라고 사실 저는 수업 때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근데 왜 배워? 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학 때 배운 거 지금 전혀 써먹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게 써먹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파이썬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규칙을 배우긴 하나 그 규칙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다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저 기존의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칙에 들어가는 입력과 아웃풋, 그 입출력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규칙을 일일이 찾는 건 어려우니까 입력과 출력, 기계한테 입력과 출력을 그저 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관계성을 확인해서 규칙을 알아서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규칙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아이디어, 또는 크게 보았을 때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 요약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또는 강화학습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으로 이 세 가지 문제만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이란 기본적으로 결과의 값을 알고 있어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지도학습은 애초에 결과가 무엇인지 정답을 모릅니다. 데이터 내부의 패턴들을 파악해서 어떠한 군집을 나누거나 아니면 차원을 변화시켜서 특성을 확인하는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 이것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앞서 보여줬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과를 잘 맞췄는지 기준이 필요하겠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보상 이런 형태로 어워드라는 형태로 반영함으로써 스스로 알아서 입력이 보상 자체, 즉 평가 수치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알아서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반복해서 업데이트해서 학습하여 진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지도학습은 문제와 답을 학습한 다음에 스스로 답을 예측하는 것, 비지도학습은 문제만 학습한 다음에 스스로 패턴을 통해서 답을 예측하는 것, 정답을 모르니까. 그리고 강화학습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단 실전 투입, 계속 틀리겠죠. 그러한 시행착오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개선한 다음에 향후의 답을 예측해서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스스로 진화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진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 분석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결국 난이도가 상승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문제가 풀려야 뒤에 가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자동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 분류 문제, 즉 주관식의 숫자 정답 또는 객관식의 보기 중에 정답, 예측 분류죠. 또는 군집 문제, 차원 변화 문제, 즉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풀이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비유하자면 군집 문제와 차원 변화입니다. 또한 강화학습은 어찌 보면은 대학 이런 게 필요 없는 케이스예요. 공교육, 사교육,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알아서 지도학습도 풀어보고 비지도학습도 풀어보고 알아서 문제를 풀고 틀릴 거죠? 틀린 것들을 알아서 오답 노트 만들고 스스로 계속 오답을 학습함으로써 결국 계속 성적을 끌어올려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상적인데 사실 사람도 이런 부류가 있고 이 아래 부류가 있겠죠. 굳이 구분하자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진화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저는 태어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거 존중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어찌 보면 이 사회의 문제 종류 또는 사람의 행태를 모방한 거기도 합니다. 이 사회는 사실 많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처럼 스스로 진화하는 인재들을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어느 정도 변화를 야기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계는 이게 가능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분야, 특정 분야마다 인간을 뛰어넘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보세요. 바둑은 이세돌 구단이 훨씬 많이 공부했을 텐데 알파고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자고 있고 술 먹고 놀고 있을 때 걔는 계속 공부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넘어섰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은 어딘가에 가서 풀이법을 배워서 시험으로 결국 이 배운 걸 테스트하는 건데 기계는 그저 데이터에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통해서 알아서 풀이법, 그 규칙을 모두 다 배워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예측을 하여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맞게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화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기계학습 딥러닝은 데이터가 없으면 절대로 학습하여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주가의 가격 또는 내일은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분류할 수 있다. 예측 문제, 분류 문제, 군집 문제, 차원 변화 문제 이런 예시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대부분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일 바깥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검은색 글자다.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획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무작정 모든 또는 특정 최신 기술이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런 건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약 다시 한번 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란 꽤 오래전부터 룰 기반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룰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만나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었고, 이것을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딥러닝,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도록 진화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에 한 발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게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계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광범위한 용어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음성 또는 얼굴 인식하는 시각화, 그리고 의사결정 등 인간이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작업들을 스스로 예측, 자동화,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 인공지능은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Weak AI, Strong AI, Strong AI. Strong AI Weak 버전이라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Weak AI란 다소 전통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바둑 또는 체스 게임, 사진 분류, 챗봇 등 특정 태스크만 해결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AGI라고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인간과 비등한 능력을 가진 AI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진화를 할 건데, 결국 인간의 지능을 모방함으로써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내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큰 차이가 없기도 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어상 또는 용어상 같은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룰, 규칙 또는 특징을 알려주면 기계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동작을 스스로 학습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를 통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필요 없어요. 스몰 데이터 기반으로, 특징, 룰 베이스 기반으로 얼마든 성능이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없는 분야, 여전히 딥러닝보다 성능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머신러닝도 비선형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긴 하는데, 좀 더 높은 수준의 정교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을 시도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방향으로 집중되어 진화되어서 단순히 스몰 데이터가 아니라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비선형 복합적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그래서 많은 특징을 스스로 추출하고 자동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망 알고리즘의 등장부터 흔히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신경망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계와 유사한 구조로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능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인간의 신경, 뇌? 이게 왜 나온 거지? 자, 인간을 보세요. 우리가 간혹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특별하게 학교를 간 것도 아닌데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고도화된 작업을 다 혼자 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뇌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에 있는 진리, 연구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합니다. 그것을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지능과 패턴을 모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결국 적용시켜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등장을 한 용어고, 머신러닝이 1980년대 등장함으로써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 크게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 인간 수준의 성능이 나옴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있을 때는 널리 사용되긴 했는데 당시에는 컴퓨터 계산 비용이 매우 높았습니다. 즉 컴퓨터 비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약세가 되다가 2000년대부터 해서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딥러닝의 고도화, 이 세 가지의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데이터, 지식, 그리고 우리의 뇌, 그리고 뇌가 어떻게 의사결정하지? 그 알고리즘, 이 세 개를 통해서 결국 인간 지능에 가깝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재부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에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인간의 뇌가 매우 복잡한데 이것을 하나의 값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요. 생각보다 학습시키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까지 진화가 되고 있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적화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우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도 인공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타 알고리즘, 머신러닝 통계 추론 알고리즘보다. 그래서 이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열심히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러한 관점에서 배경과 여러분들의 인식을 어색하지 않게 소개해드리는 것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 결론인 딥러닝 알고리즘, 결국 딥러닝 알고리즘 뭐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우리는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딥러닝의 핵심인 신경망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